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 요청에 따라서 이제 메테오라랑 펄, 이렇게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메테오라, 이전에도 한번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메테오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시게 되시면, 어쨌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면 2026년도 6월달 19일날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죠. 거래량이 붙어진 채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급등이 나온 상태 안에서 보통은 이렇게 펌핑만 주고 내려앉는 코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시장이 한 차례 좀 조정을 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뭐냐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이고 이 파란 색깔 선은 50일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0일선 구간들을 이탈을 시켰다는 것은 투매를 유발시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이제 항상 체크를 하는 게 개인의 투매를 유발을 시켰는지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걸 왜 체크를 하는 거냐면, 투매를 유발시켰다가 한 차례 안착을 해주잖아요. 그럼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투매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오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이 주황 색깔 선이 뭐예요? 두 번째죠. 11선입니다. 단기 이평선 라인이에요. 좀 진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여기 11선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움직였죠.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강세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11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오게 되죠. 투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이평선은 개인들의 심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매가 발생이 되었었지만 물량을 받아주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11선, 121선, 51선 이 수렴된 구간들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시세를 주게 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세를 줬던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마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자마가 이렇게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이때도 보시면 급등을 한 차례 보여줬다가 이탈을 시키면서 어쨌든 51선 구간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점 자체를 높여가는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각수렴 패턴들, 그리고 이 위쪽에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해서 시세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테오라도 비슷한 흐름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인도 자마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 차례 급등이 나올 만한 이런 차트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에 230원대부터 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 초록색깔 선이 뭐예요? 여섯 번째죠? 241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중기 이평선 라인들도 저항 위치가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이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여기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죠. 올리더라도 떨어지고 올리더라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만큼 여러 번 부딪혔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봐도 강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또 270원 구간이라고 했을 때 241선 맞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275원, 270원 구간에서 한 비중 30%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먼저 챙겨 가시는 이런 전략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그 위쪽으로 봤을 때는 330원 정도까지, 320에서 330원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동반이 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물론 400원도 갈 수도 있겠고 500원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사실 지금 만약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때 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시세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여나 이제 저희가 어차피 구독자분이라서 구독자방이 계시는데 제가 올라오면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메테오라를 좀 더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쪽에서
자, 시초가 구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강한 저항 위치예요.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서 지지해줬던 구간이 얼마입니까? 대략 360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만큼,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이 거래량만큼 여기에는 매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왔죠. 투매라는 게 뭐예요? 물량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60원 밑으로는 거의 물량이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적은 돈으로도 펌핑을 시켰을 때 36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고 현재 330원 위쪽으로 안착해 줬을 때는 360원까지도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앞에서 급등이 나왔었죠. 7월 26일 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충분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매수 타점을 분명히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평선을 이탈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붙었던 구간들,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던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들은 지켜줘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가 현재 292원대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다는 것은 추격 매수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를 주던지 아니면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결국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량 털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급등 파동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급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된 위치들,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는 상승 초입구에서 진입을 한다 라고 했었죠. 자, 이런 패턴들은 코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매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다음 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만한 게 SPG랑,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오늘 매매했던 게 현대모비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현대모백스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상승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올랐다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급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긴 상승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1시 반부터 정확하게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투매가 나옵니다. 지금 바닥 찍고 나서 241선 지켜주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시장 떨어지면서 급락 같이 나오게 되고 1시 반부터 시장 반등 나오면서 241선 재차 다시 한번 돌파를 하죠. 이때가 물량을 털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1선 안착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시세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는 거냐면 241선을 돌파하고 안착해 준 흐름들을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22,300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22,300원에 들어갔겠죠. 저는 원래 아침에만 매매를 했거든요. 22,000원짜리에서 시초가부터 해서 동시효과 때부터 시장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50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5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보세요. 결국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럼 얘는 290원짜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0원짜리를 노렸을 때 330원, 360원까지 1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5분 봉상 흐름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올라간 거라서 여기서 반드시 올려줘야 되긴 하는데,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시키면서 물량을 또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51선을 뭐 할 때? 돌파할 때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파 안 하면 시세 안 줍니다. 아시겠죠? 돌파해야지만 다시 올라가요. 돌파할 때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에서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구독자방에서 똑같이 이제 종목들 보면서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구독자방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방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